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소식,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알면 알수록 재밌고 귀가 솔깃해지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우리 동네 최고봉 진행자 정미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동네 프로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느 동네인지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자, 일단 위치는 서울입니다. 면적은 21.87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약 23만 명, 16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당다리가 무려 6개나 이곳에 속해 있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동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닌 신화 속에 존재하는 영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힌트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동네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우리 동네 최고봉이 찾아온 이곳은 바로 용산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용산구의 최고봉과 함께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성장현 용산구청장님이십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구청장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우리 동네 최고봉이잖아요. 네, 예. 우리 동네가 최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동네 최고봉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예. 프로그램 이름 좀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동네가 최고라는 그런 단어에도 마음이 와 닿고 아주 멋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이제 용산을 두고 사람들은 상전벽해다, 그다음에 천지가 개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서울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이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 또 용산에 또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예. 네, 최고봉과 상전벽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곳이 바로 용산구인 것 같습니다. 자, 구청장님, 제가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아직 구청장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우리 동네 최고봉 프로필을 준비를 했는데 예. 혹시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름 성장현, 나이 1955년생,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시고요. 학력은 순천 매산고등학교,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그리고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까지 취득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청장님의 이력도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프로필을 소개할 때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이름에 신화 속의 영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용산구의 용은 어떤 의미로 붙여진 건가요?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 예. 어머, 그렇네요. 종로에가 동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는 용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백제 기루왕 때 그 한강에서 용이 2마리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네. 또 그 한양 도성 서쪽에 그러니까 안산인데 무악산에서 한강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산, 구불구불하게 내려오는 이 산이 용산이다 그러는데 효창동에서 마포를 넘어가는 고개를 보고 용마루 고개라 그렇습니다. 거기가 용마루고 네. 용의 머리가 한강에다가 이 머리를 뒤밀고 물을 마시고 있는 형상. 지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변북로를 개발을 하면서 그 용의 머리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없어졌는데 사진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용산에는
정확하게 용산이 있었기 때문에 용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좀 가까이 와서 네.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용산에 와서 묻혀 있었던,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의 묘가 네. 실제로 용산에 있었던 공동묘지에 그런 곳이기도 하고, 나이 18살에 돌아가셨거든. 순국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15일 동안을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화 학당의 학생들, 선생님들이 나서서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견디다 못한 이제 일제가 돌려주어서 18일 만에, 그러니까 죽은 지 18일 만에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또 묻힌 지 18년 만에 일본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를 부대를 만들겠다고 다 파서 해칠 때, 그때 유관순 열사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찾을 길이 없어졌죠. 이제 네. 그래서 이 땅에 유관순 열사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유관순 열사를 기리기 위해서 유관순 열사가 묻혀 있었던 이태원 공동묘지가 내려다 보이는 터에다가, 그 부군당 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 길을 유관순 노다 이렇게 길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추모비가 용산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이 역사 속의 두 인물이 용산 이야기에서 나올 거라고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잘 몰랐던 용산의 대표적인 역사 유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용산의 역사 이야기는요, 날밤을 새워도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많거든요. 네. 이제 많이 있는데 다 얘기는 못하고, 용산에는 대표적으로 효창원이 있습니다. 효창원이요? 예. 효창공원이랑 똑같은 공원입니다. 건가요? 네. 효창공원인데 원래 이제 여기를 그 사적으로는 330호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이제 정조 첫째 아들 문효세자가 세자 책봉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찍이 죽는 바람에 그 세자가 잠들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세자 어머니 의빈성 씨라고 하는 분이 잠들었던 그런 곳인데, 그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일제 시대 때 이제 말하자면 다 정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했고요. 지금은 그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말하자면은 많은 그 우리 시리 선열들이 거기에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그렇게 꼭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 동작동 국립묘지는 나라가 있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베트남 전쟁까지 포함해서 6.25 전쟁이라든가 우리 그 효창 공원에 있는 시리선열들은 나라가 없었을 때, 일제 시대 때 나라를 찾으려고 했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지금 그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친위 선열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네. 사실 저도 효창공원에 다녀온 적이 있긴 한데 저는 가서 산책만 했거든요. 이렇게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조금 부끄러워지네요. 다음에는 제가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역사적인 공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그 이봉창 의사, 우리 용산에서 나고 자랐던 이봉창 선생님 기념관도 지어지고 그럴 겁니다. 네. 네, 용산구에 깃든 전설과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용산구의 과거에 대해서 둘러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현재 용산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성장현 용산구청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구청장님. 용산의 옛날 이야기도 정말 하루 종일 말씀을 해야 될 만큼 이야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만큼이나 용산의 현재의 명소, 자랑거리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용산의 최고봉으로서 딱 한 군데를 꼽는다면 어떤 자랑거리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에 그 용산에는 그 용산
국립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유명하죠. 네. 한글박물관도 있고 전쟁기념관도 있고 니움미술관도 있고 다른 등록돼 있는 뭐 박물관만 11개가 있습니다. 11개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애착이 가고 특별히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우리 영산 전통공예관입니다. 아, 용산공예관이요? 예. 구청장님께서 용산공예관을 꼽은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동네 최고봉이 뽑은 우리 동네 자랑거리 용산공예관. 자, 구청장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여기가 용산공예관인가 봐요. 맞습니다. 영산공예관입니다. 저는 공예관이라고 해서 약간 분위기가 고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반대네요. 규모도 상당한 것 같고. 멋있죠? 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언제 개관한 거죠? 2018년 작년 2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얼마 안 됐군요. 그럼 여기에서는 좀 어떤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에 우리 영산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1년이면 3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것을 보고 사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도자기도 빚고 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빚은 도자기를 자기 나라로 갈 때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체험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험까지. 그럼 저희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들어가시죠. 네.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시죠. 내부도 정말 잘 꾸며놨네요. 멋있죠? 네. 저희 여기 앉아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네. 여기 용산공예관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뭘까요? 아주 소박한 그 작은 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면 그 나라 것을 좀 사보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살려고 보면 또 정확하기도 조잡하기도 하지만 파는 게 없어요. 사는 게 살 거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태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걸 좀 사가야 되는데 우리 게 또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전통 그 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맥이 끊기고 그러니까 네. 그 어른들에게 맥을 개성하게 만들고 또 물건을 만들면 우리는 팔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예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방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도자기를 빚고 그런 것도 가마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직접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마를요? 예. 학생들도 오고 관광객들도 오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 컵이라든가 이 도자기를 직접 가마에서 구워가지고 출국을 할 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세공품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직접 선생님들한테 강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걸 또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나중에 와서 꼭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네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근데 용산구에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여기 용산공예관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럼 저희 구청으로 가서 보다 더 자세한 얘기 또 나눠볼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 공예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많은 자랑을 해주셨는데 여기 말고도 자랑거리가 또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영산에는 꿈나무 종합타운이 있습니다. 꿈나무 종합타운. 예. 네, 어떤 곳인가요? 과거 우리 용산구청이 있었던 청사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서당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마음껏
그 뛰고 놀고 공부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상담을 하고 이제 이런 그 종합타운인데요. 아이들을 그 장난감을 빌려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용산에는 106개 나라의 대사관자가 있습니다. 또 1년이면 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요. 외국 관광객이요. 그리고 등록된 외국인만 13,000명이 넘게 용산에 살고 있는 용산은 국제도시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2개 나라 말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어, 뭐 영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아랍어, 스페인어까지 가르치는 그런 반에서부터 그 도서관이라든가 또 요리 교실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클럽 활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가서 모든 욕구를 충족하고 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구청장님, 이번에는요, 저희가 구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시간이거든요. 예. 네,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자, 용산 구민들이 구청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대요. 예. 답변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 답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구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후암동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치매 안심 마을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치매 안심 마을이 생기는 건가요? 생긴다면 언제 생기는지 또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후암동에 사는 김경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조금 이따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 휴양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산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격은 얼마나 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드리는 거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롤동에 살고 있는 이석형입니다. 저는 용산공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용산공원이 들어서면서 기대되는 것도 많지만 걱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으로서 교통량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용산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용산구민 세 분이 우리 동네 최고봉에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치매 안심마을에 대한 거예요. 과연 언제 완공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약 4년 전부터 치매 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선진국에 가서 사례도 다 이렇게 둘러보고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에다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4,5천 평 되는 땅에다가 마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케어도 해야 되겠고 진행도 늦게 만들었는데 살아가는 것도 맨발로 땅을 밟고 동네를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꽃도 키울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애완동물도 키울 수 있고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도 대기를 하고 그래서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좀 다른 그런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드는 시도하는 그런 치매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하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한 달에 2번씩은 가족이 면회를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님을 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모시고 나가서 외출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한번 사드리고 그날 저녁에 꼭 한번 같이 자야 된다라는 그런 말하자면은 옵션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맡겨놓고 안아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는데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2022년이면 완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치매 안심마을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구청장님, 제주도에 용산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유스 호스텔이 있나 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서귀포 중문단지 안에 대지 3,500평이고 45개가 지어져 있는 그 참 잘 지어져 있는 그런 휴양소입니다. 이제 일반 주민하고 달리 용산 구민들은 50%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행기도 저가 항공 이스타를 타면은 정가에서 5% DC도 되는 거고요. 우리 휴양소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카를 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10평짜리 방에서 30평짜리 방까지 방은 다양합니다. 뭐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도 하고 또 구청에 이제 동에 계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도 되고 아,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도 사주고 밥도 굶지 않도록 해주는 거 복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합당한 복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많이 내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가서 힐링하고 쉴 수 있는 곳, 마음껏 가서 쉬었다 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주 유스 호스텔 용산 구민이라면 50% 할인이라고 하니까요. 용산 구민분들 올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용산 공원이 문을 열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책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우리 그 용산 공원이 만들어지는 지하에다가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5군데나 6군데쯤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고 그렇죠. 또 우리 용산 사람들은 50%의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외지에 사는 사람들하고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런 주차장 이용하고 하는 것만이라도 용산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장으로서 그런 또 강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용산 공원이 생기더라도 뭐 교통난이나 주차난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네.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용산 구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구청장님께서 해주신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라도 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열린 구청장실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답변을 달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용산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용산구가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들이 또 많이 있을 거거든요. 자, 용산구의 미래를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용산구의 추진 예정 사업을 저희가 살짝 확인을 해봤는데요. 구청장님, 용산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에 가면요, 작은 마을에도 가면 마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최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살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농사를 지었고 어떤 옷을 입었고 그리고 어떤 농기구를 썼고 맨 마지막에는 그 마을을 빛낸 사람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들이 있거든요. 우리 용산의 그 과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용산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물수집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유물도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삼각지 쉽게 얘기하자면은 왜 돌아가는 삼각지인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사실. 이런- 네. 왜 저기가 돌아가는 삼각지인지. 근데 과거에 거기에다가 이제 삼각지 이 돌아가는 육조를 만들어 가지고 차들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사진으로라도 이제 남겨놔서 낮에 찍은 사진, 밤에 찍은 사진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조선시대 때 사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료도 많이 찾고 했는데 그런 우리 용산의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건물을 뭐 짓고 그럴 일도 아니고 리모델링만 하면은 우리 그 유물을 전시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좀 준비가 돼서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용산에는 참 많은 박물관들이 대소 박물관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다 모아서 박물관 특구를 만들고 그래서 외국에서 그 박물관만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사를 두고 다 이 박물관을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용산 역사박물관 건립뿐만 아니라 더 큰 미래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또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100억 일자리 조성 기금, 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오로지 청년들만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00억 청년 일자리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그 사업가들에게 1%로 이자 1%로 빌려줄 거고 그리고 용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써주는 기업에게도 저 기금을 빌려줄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년들이 창업한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그 소정에 말하자면은 정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미 우리는 청년 그 일자리 기금 조례도 의회에 통과돼 있고 그리고 기금이 준비가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역사박물관 추진 계획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까지 앞으로 용산구에서 계획하고 추진 예정 중인 그런 사업들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청년들이 용산구에서 좀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용산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성장현 용산구청장님과 함께 우리 동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구청장님,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정말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저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용산의 과거를 둘러보고 또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보람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용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네,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동네를 외치면 다 함께 최고봉하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우리 동네 소식에 환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최고봉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최고봉!